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용입니다. 2017년 제주도에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과제와 함께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버스 준공영제는 과연 문제만 산적한 애물단지일까요?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 8년째,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는지,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할 시점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경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연 제주여민회 이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항웅 인트렌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트렌 대표 조항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버스 준공영제 8년,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2017년 여름, 가을 이때 처음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아마 도민분들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제주도 버스도 진짜 변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많았었는데 우선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강경문 의원님, 지난 8년의 성과, 7년의 성과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2017년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버스가 약 한 470여 대였고요. 지금 최근인 2023년도에는 730대, 약 1.6% 버스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그리고 차량 노선이 더 생기면서 정말 편리하고 빨리 가는 거는 사실이다. 네. 그리고 지금 버스 요금이 1,200원입니다. 그 카드 요금은 1,150원인데 전국으로 비교할 때 가장 싸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가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이 지금 1,700원입니다. 그 네. 부산, 대전, 대구, 광역시가 1,700원이고 네. 경기 그리고 서울이 1,500원이거든요. 네. 제주도보다 면적이 11배가 넓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1,660원. 지금 이거는 현금으로 얘기했는데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는 더 이보다 저렴하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스 대수가 1.6배 늘면서 어쨌든 네. 운행 대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다. 그렇죠. 약간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현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버스 타고 다니기 정말 편해졌습니다. 노선도 늘었고 환승도 수월해졌고 또 심야 노선도 생겼잖아요. 네. 이 교통카드 사용 실적 보면 대중교통 체제 개편 이전인 2016년에는 한 3,600만 건이다가 2021년에는 이제 4,677만 건으로 이제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를 늘 타고 다니던 사람들한테도 좀 더 편해졌다. 이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버스가 선택지에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은 버스를 타볼까 혹은 이번에는 버스를 타볼까 하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게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버스가 이전에 비해서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와, 여기 강수정 국장님 좀 허무타시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버스 노선이 확대되고 버스 운영 대수도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버스 운영 체계 측면에서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간선이나 지선 버스, 급행 버스에 대한 그런 체계가 없었는데 그 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제주도 전역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교통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해서 사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무임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환에 청소년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환승에 대한 부분까지도 도입을 해서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버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늘어났고 그리고 교통복지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정황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공경제 평가를 한 6가지 정도 좋아졌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버스 노선이 많아지니까 네. 이게 이용권이 확대가 되면서 접근성이 좀 좋아졌다는 게 첫 번째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에 대한 대중교통의 입장이 정립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네. 서비스 부분이 강화가 됐다는 게 두 번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버스 수단의 다양화 도입이에요. 간지선 체계, 뭐 아까 같이 심야버스, 관광지 순환버스 등 여러 가지 네. 버스의 다양화를 좀 추진해 왔다. 또 하나는 요금 체계 부분이 딴 지역에 낮고 단일 요금으로 인해서 편리성이 좀 증가됐다라는 거가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IS 정보 이용 안내거든요. 사실 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중교통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나름대로 정보 이용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로 버스 중앙차로 하면서 버스의 정시성, 속도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중교통에 준공영제하면서 좀 좋아진 장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이게 제도적으로는 중앙로 전용차로제라든지 혹은 이런 BIS 시스템 때문에 정보 체계가 좀 더 발달하게 되어서 이용하기 편해졌다라는까지 보태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좋기만 한 버스가 왜 돈 먹는 하마라는 좀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가장 예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 이유 우선 국장님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한 700억 정도 했다가 예, 지금은 700억인데 지금 현재 한 1,300억 정도 약 2배 가까이. 원래 예산이 좀 예. 편성이 돼 있긴 한데요. 네. 여기에 이제 운수업계에 저희들이 적자와 관련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한 900억 정도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통복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한 1,30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공영제가 운송 수입금이 운송 원가보다 이제 적은 경우에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지방 재정을 통해서 메꿔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운송 원가가 해마다 이제 매년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와 이제 유류비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계속 해마다 재정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익성 구조가 뭐 저희들이 수익을 봤을 때 1년에 한 500억 정도는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지금 얻는 수익은 500억인데 실제 필요한 돈은 뭐 1,몇백억이 되니까 지금 900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이신 거다, 그죠? 우리 강경문 의원님은 의회에서 어쨌든 이게 예산 굉장히 민감하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엔.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2017년 700억이라고 했는데요. 네. 2017년 준비 과정에 그 전에는 328억입니다. 그리고 그 가다 보니까 2017년 말에 가서 이렇게 700억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버스가 시행하기 전에 8월이면 그 전에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8억으로 시작됐고 네. 최근 2023년도에는 1,238억, 1,240억이 조금 부족한 1,238억이 소요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 약간 3.8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 대수가 1.6배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국제적인 병서나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버스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버스 지원은 뭐 저상 버스 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그 뭐 교통 약자라든지 장애인을 네. 뭐 목표로 한 그런 게 있고 또 친환경인 교통수단 뭐 처음에는 뭐 천연 가스가 있었고 네. 지금은 뭐 전기 버스가 있고 이제 향후에 지금도 도입이 됐지만 더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뭐 수소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구입비 그리고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환승이 지금 한 600만 명이 환승이 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런 복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1,170만 정도가 되는데 그런 교통에 대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65세 이상 뭐 노인이란 하긴 그렇지만 65세 이상 삼촌 네. 그분들도 7월 1일부터가 이제 무료화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복지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좀 이것도 짚어볼 문제는 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긴축 개정이고 그리고 향후를 더 봤을 때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도에서도 얘기한 거지만은 버스 감축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 버스 회사에서도 경영 효율화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단 버스 감차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게 버스가 왜 좋아졌냐라고 처음에 토론할 때는 버스가 늘어나서 좋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경영이러니까 버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라 보니까 버스 문제 늘 얘기는 나오지만 해결책이 쉽지 않은데 오늘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게 늘어나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 대비해서 좀 늘어난 실제 체감한 효과들 뭐가 있었는지 우선 김태현 이사님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양적 증가가 가장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예산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이제 여겨지고 도민들 사회에서도 이제 뭐 돈 먹는 하마라든가 뭐 혈세 낭비 같은 것들이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도민 사회도 회자가 되는 거는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이제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만큼 돈 들였는데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준공영제 출연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복지 꼭 이제 시장의 논리로만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자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들이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만 이렇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냐 이 부분 아까 우리 강경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좀 건데 요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네, 좀 디테일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국장님 실제 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라고 할까요? 이 이용객 수는 좀 어떻게 변해 왔습니까?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이제 우리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 교통량 조사를 이제 기점과 종점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2017년부터 이제 수단 분담률에 대한 좀 기준이 좀 정립이 됐는데요. 네, 그때 2017년부터 이제 19년까지는 저희들이 수단 분담률이 한 14% 정도 네,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20년과 21년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교통수단 분담률이 한 11.4%로 좀 하락하는 네,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통수단 분담률을 명확히 하자면 이제 제주 같은 경우와 유사한 그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교통수단 분담률이 이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 네. 그런 수단 분담률은 전국적으로도 저희 제주가 좀 상위에 랭크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용객은 이제 작년과 그 전해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용객 수도 5,700만에서 한 연간 6천만까지 지금 작년 말에는 이제 6천만으로 한 3% 정도 네. 이용객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 명이 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이용하는 하루에 게 한 16만 3천 명 정도. 그게 왕복으로 치면 한 8만 명 정도 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8만 명 정도 타고 있다. 도민의 그래도 한 10% 이상은 버스를 주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수송 분담률 추이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살펴볼 때 있어서 근데 이제 누가 버스를 타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주 사회조사에서 이제 통근 수단을 묻는 질문에 네. 이제 가장 절대적인 비중으로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이제 10대, 20대, 6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10대가 한 7, 80% 아주 절대적이고 20대도 사실 60%에 육박하고요. 뭐 60대 이상도 사실 절반 가량이 되는데 사실 이 뜻은 이제 제주가 자동차 많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수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능력인 경우에 사실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과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이제 편리한가라는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동차를 이미 가지고 다니고 있는 오너 드라이버들에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버스를 타볼까? 혹은 이번엔 버스를 타고 가볼까라고 하는 유인도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좀 질적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타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교통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교통 체계인가를 좀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부분 서비스 질적으로 그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유입되기에 서비스의 질이 강기모 의원님 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서비스 질의 평가 중 하나가 이용 불편 접수입니다. 그게 네. 불친절, 무정차,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접수 건수가 2021년도에 450건, 그리고 2022년도에 523건, 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렇죠. 네. 2023년도에는 634건으로 21건이 21%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버스 이용률을 보면 이제 2022년도하고 23년도 보면은 3.1배 정도 버스 이용률이 3.1% 정도 올랐는데 네. 불편 이용 그 접수는 그 7배 더 많은 21% 정도가 올랐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그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라는 그 질문을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서비스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이러한 문제와 상황은 지금 중공영제의 지금 한계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막대한 혈세가 뭐 지금 들어간다는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리고 뭐 하마 버스에 오면 뭐 하마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저는 하마 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예 버스 이름을 하마버스라고. 예. 네. 계속 돈을 먹기 때문에 저는 하마버스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는 분명히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정말 한계점을 보이겠다. 2023년도가 1,238억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저는 그 도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1,330억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만 저는 한 1,350억 그리고 연말 마지막 추경 때까지 가면 한 1,400억 정도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운수회사 주다 보니까 이제 운수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도 경영에 대한 효율성, 경영을 어떻게 더 잘해야지라는 게 없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냥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 그리고 지원금을 줬을 때 이런 횡령, 그 얼마 전에 서귀포에서 뭐 업체에서도 그렇게 일어났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친인척, 뭐 채용 비리 등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는 지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도민에 낸 세금과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서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이런 지적을 할 때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보면서 그 지원을 낮추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관리 감독이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민간 회계에 맡겨서 외부에서 맡겨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더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뭐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아까 거죠.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이제 서비스 평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용률에 비해서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아무튼 예산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뭐 좀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항 박사님이 교통학 박사이시기도 한데 지금 중공영제 대중교통에 미친 영향들을 쭉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 질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서비스질은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급 측면의 서비스 수준 부분하고 이용객 입장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간지선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잘 된 부분이 있다. 다만 원래 최초의 중공영제 전제 조건은 환승 체계였었거든요. 이 환승 체계는 결국은 장거리 노선을 단거리로 만들어서 운행 거리를 짧게 해서 나름대로 운영의 효율성을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단은 환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장거리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이용객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을 하면 이제
첨두시나 비첨두 시간대 촘촘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평균 배차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개편 전에 한 65분이었는데 개편 후에 한 43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균 배차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됐다는 것도 있고 운행 횟수도 좀 많아졌다. 노선 굴곡도라든가 중복도도 많아 좋아졌다. 그래서 일단 운영 측면에서는 좀 확대가 되면서 서비스 좋아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을 했지만 실제로 이용객은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크게 유인 보면- 효과는 만드는데 유인이 되지 않는다. 크게 보면 저희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보통 고정승객과 선택승객이 있는데 아까 이제 고정승객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생, 네.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선택승객은 승용차가 갖고 계신 분이라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주도가 중공영제를 하면서가 못한 부분은 크게 보면 환승 관리 부분하고 운영 관리, 그다음에 수요 관리 측면이거든요. 근데 수요 관리는 결국은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환승 관리를 좀 하고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 관리에 대한 수요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체계가 네.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함께 좀 쏟아져 나왔는데 우선은 제주도에서 지금 아까 강규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버스 감차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노선을 줄이겠다, 감차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공영제 성과 평가를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좀 충족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노선을 어떻게 효율화할지, 그리고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성과 평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노선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좀 가중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편하고 또 수요에 맞는 수요 대응성을 좀 높이는 부분, 그리고 재정 부담을 좀 줄이면서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추진을 했는데요. 1단계로 1차적으로 지난해 이제 6월부터 저희들이 일부 제주시 중복 노선을 좀 줄여가지고 제주시 도심급행 버스를 신설을 했는데 네. 이제 이용률도 상당 한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고 있고, 10월 말쯤에 작년에 이제 10월 말경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네. 교통 취약 지역인 이제 애월 수산과 서귀포 남원 지역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해서 한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2차적으로 노선 개편을 좀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 관광지 지금 순환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서귀포에 대한 그 도심급행 버스도 이제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맞춰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나 통근 시간 이제 첨두 시간을 이용한 그런 맞춤형 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수요응답형에 다 적합한 말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통근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대는 좀 탄력적으로 배차도 해서 늘려보겠다. 예, 예. 그리고 시골 지역에는 좀 더 접근이 좋도록 읍면 지역에는 또 배차를 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버스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줄이고 감차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닌 건가요? 제가 일도는 국장님 예, 말씀하셨죠. 노선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감차를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별도의 그 노선을 신설해 나가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효율화로 판단해서. 노선은 줄이지만 이용은 더 편하게 하겠다. 그렇죠. 감차는 그럼 원래 몇 대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감차는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제 중공영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증차를 한 260대 정도 이제 증차를 했고요. 네. 저희들이 감차는 특히나 이제 수익성이 아주 떨어지고 그리고 버스 노선의 어떤 중복도가 높은 한 75% 이상 되는 그 아주 악화되어 있는 그런 노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버스를 감차를
할 계획인데 한 68대 정도 감차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면 약 70대 정도 줄이면 지금 있는 버스에서 1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 하는데 저도 시골 마을 살다 보니까 한 번씩 버스 이용하면은 이게 별로 많이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약간 비수익 노선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비수익 노선 사실 그 제주가 뭐 수익 노선이라고 판단을 할 노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수익성 지수를 볼 때 그 제일 최대로 이렇게 수익을 갖고 있는 노선이 뭐 리무진이라든지 아니면 간선 버스를 일부 간선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높다고 해서 한 0.7 정도 수익성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이 되지 않는구나. 저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평균 한 0.29, 한 29%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줄이는 기준이 다 줄일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우선 그러면은 강경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예,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한번 네네. 이제 알아봐야잖아요. 몇 개의 노선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몇 개의 노선을 수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54개의 노선을 수정을 하고 약 한 25개의 노선을 폐지를 해서 왜 관광지 순환버스도 이 안에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13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다 해서 처음 84대를 감차해서 뭐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 이거는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여쭤보니까는 최대 190억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영 효율을 해서 감차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몇 대를 감차하고 몇 개의 노선을 하고 얼마의 금액을 할 거다라는 게 이게 정확히 목표가 나와야 버스 회사도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에 밥그릇이 10개 있다. 뭐 밥그릇에서 죄송하지만 네. 하나 두 개는 없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몇 개가 필요해. 그러니 몇 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전에는 뭐 20개의 노선을 폐지해서 뭐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 근데 이제는 25개의 노선 뭐 거기서 최대 190억이다 이렇게 하고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정확히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이 목표를 갖고 버스 회사하고 어쨌든 설득을 하고 해서 감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거꾸로 1,350억이 예산을 다른 교통복지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저는 저번에 여기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태현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선은 제주도에서는 지금 감차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경영 효율화라거나 이제 노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효율성을 뭐라고 규정하는지도 좀 사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익성을 제일선에 놓고 이렇게 고려한다는 것이기보다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이제 단순히 공중이 타고 다닌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 것처럼 교통 약자가 얼마나 접근이 수월하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효율성뿐만 아니라 뭐 형평성이라거나 접근성 등등을 이제 같이 고려해야 이제 노선 운영을 좀 더 이제 본래 취지에 맞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제주 지역에 차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아까 잠깐 했던 것처럼 제주의 역외 수입 차량 제외하고 이제 한 40만 대잖아요. 차가 한 대 이상이거나 2대 이상인 경우가 이제 7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바꿔 말하면 차가 한 대도 없는 가구가 한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타고 다니냐, 이제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한 명이 타고 다니더라도 버스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비인기 노선들을 이제 이렇게 재편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뭐 수요 응답형 버스, 그러니까 옵서 버스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네. 이런 실험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좀 추이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는지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권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노선 개편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대수를 어떻게 투입하고 배차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많이 운영이 되면 수익성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의미 두 가지거든요. 근데 보통 제주에서 수익성 지수는 급행이나 리무진 같은 경우에 0.45에서 0.63. 왜냐하면 요금이 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 뭐 제주시 간선, 서귀포 간선 같은 경우 0.45에서 0.25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 지수만 보면 50%를 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감차를 못하니까 나름대로 패턴이라든가 이걸 고려해봤을 때 좀 효율성이 낮은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운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운영 시간 플러스 휴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 시간에 따라서 사실 버스 대수가 감차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때는 한 10분일 때는 최대로 한 84대까지 줄일 수 있고 한 20분 휴식 시간을 주게 되면 한 63대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줄여진 버스를 가지고 뭐 이제 아까 같이 통근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해서 올리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좀 필요한 지역에 주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노선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지금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효율화를 높여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도민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정도까지 좀 토론이 되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 강경훈 의원님께서는 좀 새로운 제안을 또 하셨어요. 지금의 중공영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회기 업무보고였습니다. 그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강구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뭘까? 네. 그러니까는 감차라고 해서 감차를 하면서 뭐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감차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현재 중공영 버스는 한 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관광지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16대인데 올해 4월, 5월이면은 이미 그 기간이 끝나서 그거는 감차라는 것보다는 계약기간 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PR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업체도 부족하고 행정도 부족하고 왜 결론적으로 한 대도 안 됐으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산 1,350원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교통복지로 가버리자. 네. 그게 뭐냐면 이에 대한 그러면 교통복지에도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2023년도 기준으로 그 수익금이 457억 원입니다. 그리고 무료 이용객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740만 명 여기에 네. 1,140만 명은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고 네. 나머지 600만 명은 그 환승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합쳤을 경우에 이게 209억 원 그리고 수입은 457억 원 합치면 666억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1,200원을 갖고 비교가 하면 안 되죠. 이제 민간으로 가게 되면은 민영화하게 되면은 버스값을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버스값이 가장 높은 데가 아까 부산, 대전, 뭐 대구라고 광역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높은 곳도 하나가 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제주의 면적이 1,850평방킬로미터인데 11배로 넓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버스비가 1,660원이고 그 1,660원을 비교 대입을 했을 때 92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네. 전 이거를 현금으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그 카드로 이용했을 때는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 4%, 네. 그 타 지역은 5%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2%를 뭐 지자체 그리고 뭐 업체 이렇게 했을 경우에 900억 원이면은 충분히 도민이 지금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인원으로서는 무료가 가능하다. 다만 그러면은 버스 회사 지원금을 줘야 되거든요. 네. 2016년도에 그 버스 회사 지원금은 110억이었습니다. 네.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뭐 유류비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버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네. 그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네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합니다. 뭐 한 3%에서 5% 그러면은 뭐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네. 계속 누적이 되다 평균 5억으로 잡아서 8년이면은 15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150억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비수익 노선 그러면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그 업체들은 수익이 나는 곳만 달리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비수익 노선에서는 공영화, 완전 공영화 아니면은 중공영화로 가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200억을 투입합니다. 네.
그러면 1,3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100억 원이 남아요. 음. 남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대한 예비비 그리고 읍면동에 또 지원을 해주는 하면은 1,350억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러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무료화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이 얘기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행정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라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기모 의원님은 쭉 일관된 말씀이신데 지금 네. 현재 버스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은 도민들 전부를 그냥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네. 그리고 다시 민영으로 돌리고 그리고 아예 이제 읍면 노선 같이 좀 긴 노선들 같은 경우는 공영이 그대로 운영하자 정도로 그렇죠. 제안을 보면 되겠죠. 이러한 강경무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선 강창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강경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산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뭐 한 700억 저희도 추산을 해볼 때 뭐 현 시점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한 700억 조금 더 되는 금액이면 일단 민영화해도 네.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그게 저희들이 일단 감차를 추진하고 있고 감차가 네. 안 될 경우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중공제 부분을- 이후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민영화 거죠?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서비스의 질이 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뭐 네. 아까 강경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인상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제주도 업계가 7개 업계의 버스 업계가 있는데 그 업계의 경영 상태가 다 다른 상황이고 업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경영의 악화라든가 또 고용 문제, 버스 이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감차와 관련해서 고용 문제에 대한 실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국장님 의견은 그래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는 정도 말씀으로 좀 이해되고 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신데 김태인 이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사실 다른 지역도 준공영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고 논의들도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사실 전면 민영화냐 혹은 전면 공영화냐 같은 이제 논의 구도로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준공영제를 저는 비유하자면 이제 짬짜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공성도 갖고 있으면서 사실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근데 이제 강경문 의원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팔고 짬뽕은 짬뽕대로 주자 이런 이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종합해서 봤을 때에 이게 논의가 다양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은 다 이렇게 좋고 긍정적으로 살펴보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민영화로 갔을 때 버스 이용 요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그 노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또 이제 더 이상 공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은 있지만 논의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거다라는 네네.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조항웅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준공영제만 총 운행 비용이 한 1,600억 정도 되고 이거는 공영 버스는 제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읍면 순환까지 하게 되면 한 2,200억 정도 될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영제를 가든 공영제를 가든 간에 지금 문제는 이제 민영화로 공영으로 갔을 때는 표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준비 단계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필요하고 법 개정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영화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제주의 수익 노선이 수익성 지수가 1 넘는 게 한 개 노선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그러면 수익성 노선을 가져가는 게 민영화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120개 정도가 다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수익 노선을 가지고 민영화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영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운행 횟수를 줄이게 되고 운행 횟수를 줄이게 되면 첨도시 배차 간격이나 배차 간격이 다 줄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20분에 기다렸던 걸 40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영화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영화 시 드러날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또 일각에선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은 중공영제가 좀 어정쩡한 상태니까 민영화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 되는 업체들을 그냥 공영으로 좀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는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의원님? 네. 흡수를 하자. 근데 공영을 정확히 좀 더 확장하자라는 것이죠. 뭐, 네. 이 민영화라는 거는요,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가 나면 고스란히 적자도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중공영제는 올해 처음에가 우리 노선을 같이 쓰자. 우리 노선을 줘라. 우리 예산을 줄 테니 우리 못 주겠다. 그럼 예산을 같이 하고 우리 도론 수익도 나눠 갖자. 대신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줄게 해서 중공영제가 된 거고 완전 공영제는 이제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다시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제 노선 버스 노선은 다 도에서 갖는 지자체에서 갖는 그런 식인데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런 거를 도에서 가져와라. 그럼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차 간격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시간이 많이 기다릴 것이나 저는 20분에서 40분이라는 건 아니고 아까 저는 강원도를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강원도가 제주도와 면적이 11배 넘지 않습니까? 웬만한 군의 2개를 합치면 제주 면적입니다. 그럼 강원도는 지금 민영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춘천시만 지금 중공영제를 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강원도를 비교한 거고 강원도 주민들은 뭐 1시간, 2시간 동안 기다려서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기다리고 가는 거고 오히려 제주도는 버스 요금에 비했을 때 긴 거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는 작은 거리입니다. 평균 제가 볼 때 한 3에서 5km 거리. 왜 10km 거리 같은 경우가 화북에서 노영까지가 10km로 봤을 때 평균 중간에서 한 5km 정도로 이용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비교할 때 제주도에 오히려 제주도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만 저도 인정은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좀 늦을 것이다. 그럼 제주도에서 5분 늦게 가면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는 버스가 무료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본전 심리가 생각이 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차를 안 가져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량 정체가 줄어들 것이니까는 교통 정체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차를 자가용하는 사람은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1,350억 예산은 충분히 저는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리고 아까 대한 것도 뭐 이거를 오히려 지자체가 가져가 버리면 폭탄을 가져가는데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영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시고 그렇죠. 네, 지금 현재의 근데 약간 이 결이 다른 게 수익 노선에 대한 입장 차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무 의원님은 강원도 사례를 봐도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른 분들은 지금 제주에서 수익성 있는 노선은 하나밖에 없다. 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약간 좀 입장이 대치되는데 이 부분은 뭐 이후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고민까지 나온 건 지금 현재 중공영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감차만으로 될 거냐라는 의문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선 많은 도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끝으로 우리 조광웅 대표님 네. 이 소위 말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유인책은 아까 환승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끝으로 조금 설명하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중공영제 할 때는 환승 체계가 구축이 돼서 이제 외곽이나 내부에서도 환승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자가용을 그러니까 승용차를 버스로 전환하는 대책을 했었는데 일단 안 된 부분이 하나가 환승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심이나 동지역의 주차 정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차 정책 같으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도심지에 주차를 갖고 승용차 끌고 오지 않고 외곽이나 아니면 기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주차 정책하고 그다음에 환승 정책이 이어지면 나름대로 대중교통이 현재 16만 명 정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5%만 전환을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하루에 저희가 220만 통행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승용차가 75%예요. 네. 거기서 한 5%만 가져가도 사실은 10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중공영제에 대한 할 부분은 환승 정책과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만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의 차량 진입 억제하기 위한 외곽 지역의 환승 정장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이런 토론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 30초 정도씩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 의원님부터 할까요? 예. 지금 어쨌든 이 자리도 토론인데 저는 이런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물려야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단점들 같은 경우는 나쁜 길로 가는 방향은 잘라내서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수용을 하고 장점들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이 제주도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교통 같은 얘기는 어쨌든 지금 친환경인 교통수단이 나와야 되고 권역별 이동을 교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교통에 대한 성장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서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도시 공간이 좀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자가용 차에 대한 증가와 또 교통 혼잡이 늘어납니다. 증가되면서 주차 여건으로는 환경 개선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대중교통 개선에 좀 노력을 해 나갈 거고 도민 여러분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때 그 교통의 역할은 대중교통의 역할은 커지고 이용도 또 편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현 이사님. 네, 아까 조항훈 대표님 5%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버스를 왜 타고 다녀야 되느냐라는 질문들도 사실 도민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선택들을 많이 넓혀갈 수 있는 이 논의의 장이 앞으로 다시 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조항훈 대표님. 네.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논쟁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과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해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를 해서 통합적인 마스터 플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분 다 공이 이런 토론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우리 강경문 의원님, 그리고 강석찬 국장님, 김태현 이사님, 조항훈 대표님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연말이었죠. 충남 서산에 있는 서령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시에서는 운송 수익금을 압류했고 그러자 버스는 기름값이 없다면서 버스 운행을 8일이나 중단을 했었죠.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운행을 중단한 회사가 운행을 재개하니까 시에서는 다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중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이 가지는 불편함은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현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논의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